수다로 여는 아침 키키,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5월 16일이네요. 화요일, 화수분이 있는 어, 날이. 자, 오늘 화수분에는 특별한 분, 항상 특별한 분을 저희들이 초대를 하지만, 특별한 거 또 하나 있어요. 예, 뭐죠? 저희 이 화수분 코너의 그 초대 손님은 당일날 바로 몇 시간 전에 섭외하는데 비교적 우리 이번에 이 오실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가 봐요. 사실은 네, 미리미리 섭외가 좀 된 편이라서 놀랐어요. 네. 미리라고 해봐야 이틀 전? 그게 어디예요? 당일날 해서 저 오늘 저녁에 가능할까요? 뭐 네, 이러는데 네, 놀랐어요. 예. 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성재 네.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성재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코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코치로서의 삶을 쭉 사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인으로 글로벌 IT 기업에서 IT 영업 쪽으로 오랜 생활 동안 쭉 지내다가 이제 코치로서의 삶을 이제 전향을 해서 코치 자격증도 따고 NLP도 공부하다가 네네. 우연히 영웅의 여정 히어로스 전이라는 책을 이제 만나고 이걸 한번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어서 음, 책을 번역하고 지금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책 허락도 안 받고 번역하셨다면서요? 네네. 정말 무대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들이대는 거. 예. 그냥 들이대는 거. 그 얘기 제가 책 서문에도 썼는데요. 네네. 제가 책을 읽고 이 책을 한국에 좀 번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정말 앞뒤 재지 않고 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 한 장씩 두 장씩 번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책이 이 책이군요.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다가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한 7, 80% 정도 번역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책을 이제 번역을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 슬슬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책은 번역은 돼가는데 책을 어떻게 출간을 하는 거지?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이제 막 하다가 한국 코치협회 교육을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출판계 쪽에서 오래 일하신 분을 우연히 만나서 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래 해서 제가 책을 번역을 한 80% 정도 번역을 다 해놨다. 예. 어떻게 출간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저보고 그렇게 무대뽀로 하시면 어떡하냐고. 저도 이제 책을 출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직장 생활만 쭉 하던 사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원래 책을 번역을 하려면 출판사나 그다음에 원저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출판권이 살아있는지 번역을 해도 되는 건지 다 확인을 하고 이게 완료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번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과정 없이 용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단 번역부터 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다 그랬더니 빨리 그 저자나 출판사에게 연락을 해봐라 해보고 만약에 출판권이 다른 제3자한테 이미 넘어가 있으면 제가 번역한 게 전문 용어로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책 저자가 그 로버트 딜츠라고 NLP 그 쪽에 코칭 쪽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NLP 유니버시티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마침 11월 달에 영웅의 여정을 워크숍을 오시더라고요. 교육기간에.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가서 워크숍도 듣고 허락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도쿄에 전화를 했어요. 일본어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로 이제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교육을 듣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 위한 교육이고 한국어 통역도 없다. 그래서 뭐 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통역 없어도 되니까 그냥 영어로 듣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통역 없는 거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복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11월 제가 30일 날 3일 여정으로 이제 그 도쿄로 이제 가서 예. 그분 워크숍에 이제 한 60명 정도 이제 일본 분하고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로버트 딜츠 만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상황을 얘기했죠. 당신 책 이미 제가 한 80% 번역했는데 뭐래요? 한국어로 출간해도 되겠냐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얘기도 안 하고 번역했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다 그랬더니 어이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저기 캘리포니아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거의 한 20권 내신 분이어서 그분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 영웅의 여정이 제가 10번째 외국어로 출간된 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잘 몰라서 이제 출판사나 이런 데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한 권이 가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와서는 다행히 한국어 판권은 아직 살아 있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가서 빨리 한국에서 출판사 찾아서 계약하고 출간해라.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재밌네요. 책을 예.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끌렸나요? 일단 책 내용이 되게 저한테는 이렇게 많은 좀 울림이 좀 있었고요. 네. 코치를 공부하는 한국에 있는 여러 코치님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받았던 그런 감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싶은 그 내면의 그런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네. 열정 같은 게 좀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왜 그랬는지. 그렇죠. 정말 무모할 수도 있는 건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작가분도 그런 부분을 읽고 그냥 수용을 해줬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정말 웃기네 이러면서. 제가 책 계약하고 이제 출간 거의 다 했을 때 그 저한테 도움말을 주셨던 코치협회 만났던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책을 좀 출간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책을 출간을 한 권도 못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닭이야, 관리비 얼마 나왔어? 그러게 세상에 참내 살기 어려워서 원. 어머니 병원까지 입원하셨잖아. 정말 살맛 안 난다. 언제 오셨는지 기억도 안 나. 아 맞다. 그거 조증. 뭐야, 우울증도 아니고 웬 조증? 티키타카 몰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다로 아침을 여는 조증 채널 티키타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하자는 거지? 저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대뽀로 하셨기 때문에 책을 내셨을 수 있는 것 같다. 본인은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이것저것 다 재고 알고 있으니까 차마 이게 첫 발을 내디디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저도 처음엔 너무 막연하고 책을 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게 뭐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발을 내딛고 보니까 안 보였던 길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만 했으면 안 보였을 고민들만 보였을 텐데 손을 움직여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한 장 한 장 해 나가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 스텝이 보이고 그 다음 스텝에서 또 뭘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될 스텝이 보이고 안 보였던 길들이 또 보이고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교육 듣고 그다음에 허락 받고 한국에 와서 출판사를 제가 뭐 출판사를 접해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영업만 하던 사람이. 근데 제가 이걸 해왔다는 얘기를 또 누구한테 했더니 그 코치님이 또 그런 상황이 있었냐면서 또 출판사를 또 바로 소개시켜주고 또 출판사를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도 이 책을 좀 아셨는지 또 바로 출간하겠다고 해서
불과 이 한국에서 출간 계약 맺은 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유. 네네. 이 책 낸 과정이 영웅의 여정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책 내용하고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영웅의 여정을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이 끌어오는 일을 예. 물론 불안하고 뭐 이렇게 걱정도 되지만 예. 일단 몸으로 움직여서 하다 보면 안 보였던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 거기 방황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나를 또 끌어당기는 또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네.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또 도와주고 결국은 그 출간까지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책에서 말하는 영웅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 지금 그 워크숍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네, 그 워크숍 참여 대상자들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지금 5월 달에도 워크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코치님들이 한 50% 정도, 그다음에 아. 일반 코치가 아니신 분들이 한 50% 정도. 나이대는 그때 다른데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네. 성비도 다양하시고. 네네. 끝나고 나면 어떤 반응들이 많이 나오나요? 재미난 의견들이 많은데요. 개운하다. 막 사우나한 것처럼 개운하다. 막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자신의 인생을 뭐 40년, 50년 인생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됐다라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치유가 됐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영웅의 여정 좀 특징이 몸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까 개운하다 하시길래. 그래서 걷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뛰기도 하고 그다음에 5 리듬 웨이브라고 해서 5가지 리듬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풍선을 가지고 놀면서 또 풍선을 가지고 이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이 모든 몸을 이용하거나 풍선을 이용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은유로 이렇게 삶에 대한 은유를 입혀놔서 예. 이런 행동이라든지 놀이를 통해서 춤을 추면서 삶의 그 성찰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니까 그게 이제 치유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워크숍 진행은 혼자 하시는 건가요?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정말 순삭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강의 듣는 건 한 3, 40분? 나머지는 다 이제 몸을 움직여서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흔들고 하면서 열심히 흔들다가 갑자기 침묵과 고요 이런 걸로 바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작가님한테 권해드려야 되겠어요. 마음과 내면에서 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 때도 몸을 움직일 때도 변화가 있는데 이런 내면의 어떤 사이클, 순환, 이런 발산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우리 신코치님 커뮤니티의 이 여유 삶에서 좋네요. 좀 더 이렇게 길게 좀 소개해 주시고 맛배기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불러주시면 제가 또 제 모토인 치유와 자유 이런 주제로 한번 좀 해보고 싶네요. 예. 유자매네요, 유자매. 치유, 자유, 여유? 오, 그럴까요? 그거 괜찮습니다. 치유, 자유, 여유. 좋네요. 여유삼의 그 특강 제목은 결정됐네요. 예, 그러네요. 네, 치유, 자유, 여유. 네. 네, 너무 멋지네요. 저희도 참여하고 싶은데 또 여기 전문 분야 이렇게 강의 분야를 보니까 소통 부분이 있어요. 우리 코치님한테 소통은 뭘까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NLP에 보면은 자기 이제 내면의 어떤 내적인 세계의 구성을 뭘로 보냐면 감각, 특히 시각, 청각, 촉각 이 3가지로 보거든요. 예. 사람마다 자기 내면을 구성하는 그 감각이 예를 들어 타마님은 예를 들어 시각적인 사람이다. 네. 저는 촉각적인 사람이거든요. 검사를 좀 해보면. 그러면 보통은 자기가 선호하는 그 감각에 의거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
서로의 감각, 선호 감각이라고 하는데 선호 감각이 다르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상대방을 느끼려고 하고 세상을 느끼려고 하는데 예. 타마님은 시각적이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겉모습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불일치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저의 워크숍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 불일치를 해소를 시켜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과 촉각적으로 보는 사람을 예를 들어 제3의 감각, 청각적으로 서로 소통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감각을 느껴보라. 예를 들면 타마님 보고는 시각을 차단시켜서 눈을 감고 서로 다른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채널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통은 채널을 열어주는 거다. 같은 채널을. 네. 아, 채널을 열어주는 것. 네. 제가 예전에 모토로라라는 그 무전기 쪽 그 비즈니스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무전기가 소통을 하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 채널을. 아, 맞아요. 주파수가 틀리면은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의 소통도 같은 주파수, 같은 감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줘야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멋진데요? 앞으로의 계획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그림을 네. 머리에 갖고 계신지요? 더 많은 분들에게 영웅의 여정을 통해서 치유와 자유와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유, 센스도 있으세요. 어떻게 너무 여유도 좋습니다. 안 자유. 빠뜨리고. 치유, 자유, 여유. 여인님 프로그램에 합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러네. 초청 강사로. 그러네요. 이런 유자매가 네. 있는지 몰랐네요. 예. 아, 네, 너무 반가웠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려보면 티키타카에 오신 소감 그리고 저희 티카하고 타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티키타카 이렇게 초청받고 이게 걱정이 됐어요, 처음엔.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앞으로도 1000명, 10,000명, 이렇게 5만 명, 10만 명 계속 늘어나서 좀 더 좋은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티키타카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에너지 넘친 하루 되시길 응원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다로 여는 아침,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